매일 새벽 6시 집안이 고요에 잠겨 있을 때 나는 그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도자기가 맞부딪히는 작은 음성, 그리고 마침내 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 아버님, 차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65년을 살아온 이 늙은 가슴에 잊었던 행복을 느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호수에 봄볕이 스며드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65세 이미재입니다. 이혼의 상처를 품고 홀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아들 종우에게 천사 같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마침내 인생의 황혼기에 평화를 찾은 줄 알았습니다. 민영선.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한국화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으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난 날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종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를 소개했을 때 영선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에 가져다 줄 변화를. 그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아버님께 인사드려요. 민영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찻잔에서 우러나는 향처럼 은은했습니다.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마저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영선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항상 은은한 차향이 감돌았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 집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의 차 우리는 솜씨였습니다. 매일 새벽 나보다 먼저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는 모습은 거의 종교적인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찻잎을 고르는 손길, 물의 온도를 재는 집중력,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차를 내게 가져다 주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버님, 이 차는 몸에 좋은 약초들을 우린 것이에요.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맛은 독특했습니다. 처음엔 쓰고 쌉쌀했지만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은은한 단맛과 함께 몸 전체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종우는 영선이를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움츠러들어 있던 그의 어깨가 펴졌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그의 모습도 활기차졌습니다. 아버지, 영선이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종우의 눈빛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보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영선이를 아꼈습니다. 영선아, 정말 고맙구나. 우리 종우가 너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내 말에 영선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마치 깊은 연못바닥에 가라앉은 비밀 같은. 영선이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종우를 세심하게 돌봤으며 나에게도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완벽함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내 몸에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숨이 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65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걷는 도중 갑자기 어지러워 휘청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 물컵을 놓치기도 했고 젓가락질이 서툴러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빛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고 눈에 띄게 살이 빠져갔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변화였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때로는 방금 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이상한 꿈들에 시달렸고 낮에는 혼잣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종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애써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나는 은밀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일찍 잠에서 깨어난 나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선이가 차를 우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살짝 열고 부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선이는 여러 개의 작은 병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병에서 무언가를 조금씩 꺼내어 정밀한 저울로 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차를 우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약을 조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선이의 손놀림은 너무나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일인 것처럼. 몇 분 후 영선이는 모든 재료들을 찻주전자에 넣고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차를 찻잔에 따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선이가 찻잔을 들고 미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그것은 평소의 온화한 미소가 아니라 어딘가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아버님, 차 드시고 건강하세요. 영선이가 내 방으로 들어와 평소와 같은 말을 했지만 이제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것을 마시고 천천히 무너져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찻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쓰고 쌉쌀한 맛이었지만 이제 그 맛 뒤에 숨어 있는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쓴맛, 그리고 혀끝에 남는 묘한 마비감.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선이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헌신적인 며느리가 설마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할까? 새벽 2시쯤 나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영선이의 방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불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방문 틈새로 들여다보니 영선이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여러 권의 책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제목들을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성 식물 도감, 천연 독소의 종류와 효과, 중독 증상과 진단. 이것들은 일반인이 읽을 만한 책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선이는 과연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그 순간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선이가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잠이 안 오시나 보네요. 따뜻한 우유 한 잔 끓여드릴까요?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자신의 비밀을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 아니다, 괜찮다. 다시 들어가서 잘게.
나는 서둘러 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선이에 대한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선이가 카페에 종우를 도우러 간 사이 나는 그녀의 방을 본격적으로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영선이의 방은 매우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더욱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장을 살펴보던 중 나는 두꺼운 의학 서적들 사이에 끼워진 낡은 갈색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열어보니 영선이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후까지의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영선이는 분명히 오랫동안 혼자 지냈다고 했는데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영선이와 닮은 언니로 보이는 여성.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던 사진을 보고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1일 미진 언니와 마지막 가족여행 양양.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쓰인 이름들 박영애, 김미진, 민영선, 양양. 그 지명을 보는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2015년 여름 강원도 양양 해안도로.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술로 달래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내 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작은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상대방 차에는 중년 여성이 혼자 타고 있었고 그녀는 즉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음주운전이 발각되면 내 인생은 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습니다. 그 여성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음주는 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써서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보고 법적인 처벌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를 노려보던 한 젊은 여성의 눈빛. 그녀는 피해자의 딸이었고 음주운전 뺑소니범이라고 나를 향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와 눈빛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마음을 괴롭혔다. 그 젊은 여성의 이름은 김미진이었습니다. 앨범을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미진은 영선이의 언니였고 박영애는 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내가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죽인 그 여성이 영선이는 복수를 위해 내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과 결혼해서 완벽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동시에 나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영선이의 모든 행동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의 차, 그 정성스러운 돌봄,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습니다. 나는 앨범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선이의 복수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녀의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었고 돈으로 그 죄를 덮었던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영선이가 잠든 후 나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몰래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재생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영선이가 내 차를 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작은 갈색 병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정밀하게 계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찻주전자에 넣고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집중된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하는 듯한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카메라에는 그녀가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독의 양과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한 기록일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영선이는 나를 즉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이끌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그녀의 가족에게 가한 고통처럼 나를 즉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종우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나는 종우를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영선이가 시장에 간 사이였습니다. 종우야, 아버지가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종우야, 사실은 너의 어머니가 죽은 뒤 아버지가 큰 죄를 저질렀다.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10년 전의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그리고 뺑소니, 돈으로 무마한 사건,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종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충격과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리고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미안하다, 종우야.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영선이가 바로 그때 죽은 여성의 딸이다. 이 말을 듣고 종우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 후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영선이가 저희에게 접근한 이유가 복수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천천히 죽이려 하고 있어. 나는 그동안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종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앨범, 책들, 그리고 CCTV 영상까지. 그날 밤 종우는 영선이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영선이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선 씨, 이 사진 속 김미진은 누구예요? 종우가 앨범에서 찾은 사진을 영선이에게 보여주자 그녀는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찬물이 바닥에 튀었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영선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했잖아요. 가족은 다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은 뭐예요? 종우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영선이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김미진은 제 언니예요. 맞아요. 저는 정말 혼자예요. 가족들은 모두 죽었어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왜 그걸 숨겼어요? 왜 언니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영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행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영선 씨 그런데 왜 성이 다른가요? 미진 씨는 김 씨이고 당신은 민 씨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의 아버지 민영호 씨와 김미진 언니, 엄마 박영애 씨는 서로 재혼을 하셨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그대로 각자의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5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아빠는 9살 된 김미진 언니를 데리고 오신 박영애 엄마와 재혼을 했어요. 그때 저는 8살이어서 9살 된 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나에게 너무나 좋은 엄마이셨고 좋은 언니였어요. 엄마가 사고 당시에 나는 20살이었고 미진 언니는 21살이었어요. 뺑소니 사고로 인한 엄마의 갑작스런 죽음과 뺑소니를 잡아넣지 못한 절망감에 언니는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영선 씨, 그럼 지금 김미진 언니는 어디 있나요? 언니는 결국 슬픔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는 범인과 합의를 해준 이유로 미진 언니를 볼 때마다 괴로워하셨어요. 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아버지는 저를 홀로 두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성인이 되어서 저는 이미재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가 우리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영선 씨는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언니가 남긴 일기장에서 찾았어요. 언니는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미재라는 이름을 찾아냈죠. 영선이는 자신이 어떻게 종우에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왜 복수를 계획했는지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복수심 뿐이었어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내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맞다, 영선아. 내 말이 모두 사실이다. 영선이와 종우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죽였다. 그리고 내 가족을 파괴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마침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선이는 내 말을 듣고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때 도망쳤어요?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버리고 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었어. 너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영선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계획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죽이는 건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녀가 사용한 것은 여러 종류의 식물성 독소들이었습니다. 즉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몸을 약화시켜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의 몸이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 우리 가족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선이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영선아라고 부르시고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걸 느끼면서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복수해야 한다는 마음과 정말로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영선이는 더 깊은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단순히 우울증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언니는 마지막까지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범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돈으로 모든 게 덮여 있었거든요. 김미진은 절망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죽기 전에 동생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 당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복수하라는 유언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영선이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깊은 참회에 빠졌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영선아, 나는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 나는 영선이에게 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을지라도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 내 어머니에게, 내 언니에게, 그리고 너에게. 영선이는 처음으로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못해요. 엄마도 언니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종우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동시에 아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영선 씨, 당신이 저에게 접근한 것도 복수의 일부였나요? 영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당신을 이용해서 아버님께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더욱 괴로웠어요. 종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를 이해해요. 아버지의 죄도, 영선 씨의 복수도.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멈춰야 해요. 다음 날 우리 세 사람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나는 10년 전의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자백했고 영선이도 자신이 한 일들을 신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은 길고 복잡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미재 씨, 왜 이제야 자수하게 되었습니까? 경찰관의 질문에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영선이의 경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분명 범죄였지만 그 동기와 배경을 고려할 때 단순히 처벌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영선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와 종우는 그녀를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영선이는 깊은 상처 속에서 복수심에 사로잡혔지만 결국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 증언을 들으며 영선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는 오랜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와 깊은 반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영선이는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비밀도 거짓말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선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하다, 영선아. 내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미움과 원망이 눈물과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우리 가족은 천천히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선이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여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의 건강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독의 섭취가 중단되면서 몸의 기능들이 서서히 회복되었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종우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고 영선이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영선 씨의 고통을 이해해요.
그리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영선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함께 양양에 가보면 어떨까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그곳에.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곳은 제가 저지른 죄악의 현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선이와 종우의 권유로 우리는 함께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그 해안도로에 서서 우리는 박영애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선이는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복수도 미움도 이제 그만둘게요. 저도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박영애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1년 후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영선이가 임신한 것입니다. 아버님, 손녀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악으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름은 희망으로 짓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니까요. 영선이의 제안에 모두가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희망이가 태어난 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작고 소중한 그 생명을 품에 안고 있을 때 모든 죄책감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아, 할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너는 우리 가족의 기적이야. 영선이는 출산 후 더욱 온화해졌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따뜻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희망이 덕분에 저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종우의 카페는 이제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영선이가 우리는 치유의 차는 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차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손님들의 질문에 영선이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다만 마음을 다해서 우릴 뿐이에요. 차를 드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예전에는 독을 타던 그 손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희망이가 조금 자란 후 저는 그 아이에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어려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꼭 알아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희망아, 할아버지가 옛날에 큰 잘못을 했었어. 하지만 너의 엄마가 할아버지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단다. 희망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서 저는 용서와 희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선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수심에 가득했던 차가운 눈빛은 온화함으로 바뀌었고 계산적이던 행동들은 진심 어린 따뜻한 돌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침 차는 어떠세요? 매일 아침 그녀가 건네는 차를 마실 때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큰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독이 든 차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 담긴 차였습니다. 영선아, 정말 맛있구나. 내 정성이 다 느껴진다. 그녀의 미소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치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영애님의 남편이자 영선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영선아, 아빠야. 영선이는 충격을 받으며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 이후 깊은 상처에 빠져 살았지만
최근에야 딸을 찾을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아빠, 왜 이제야? 미안하다, 영선아. 아빠가 너무 약했어. 하지만 이제는 내 곁에 있고 싶다. 저는 그분께 깊이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도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영선이가 행복해 보이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영선이는 저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차에는 독 대신 사랑이, 복수심 대신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끼며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십니다. 이제 그 맛은 달콤하고 따뜻합니다. 쓰디쓴 과거의 맛은 온데간데없고 희망찬 미래의 맛만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는 이제 3살이 되었고 매일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종우와 영선이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치유의 차는 이제 지역의 명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치유를 받고 갑니다. 제가 진정 행복한 이유는 죄를 용서받았고 진정한 가족을 얻었고 사랑하는 손녀까지 품에 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영선이가 저에게 준 독이 든 차는 결국 저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으로 인도하려 한 것이었다고. 그녀의 복수는 저를 파멸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저를 구원하려 한 것이었다고. 삶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며느리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감사히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독이 든 차가 결국 생명의 차가 된 기적. 복수가 용서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한 기적. 그리고 죄악으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구원으로 완성된 기적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